네, 부시장 조학수입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지만 좀 결이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1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코로나 위기 극복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그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프로그램 위주의 그 주민자치 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또 그 위원들 스스로에서 하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요 부분은요, 그 경기 도비로 순수한 도비로요. 네. 그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이제 침체된 어떤 그 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 이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자치 사업이 역행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본연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주민자치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 방에도 뭔가 하나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행정 지원비를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쪽에서 한번 보면 154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주시에. 예.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담당하는 각 읍면 동사무소에 행정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씩. 그런데도 왜 그 행정을 굳이 주민자치의 행정을 별도로 두어서 그 비용을 초래해야지 되는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용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어떤 행정은 그 주민자치 그 행정을 하는 전문 인력이 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그런 부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좀 힘들겠지만 이런 거를 차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예, 그 의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대부분 다 무기계약직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향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부채까지 끌어다 쓰는 마당에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을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정덕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 용역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양주시도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랜드 디자인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철 7호선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GTX 신호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채나 이런 사항들도 지금 무시하지 않는 이런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용역을 줄 때는 이게 대부분 보면 수의 계약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필요 없는 용역들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전에 156페이지 교통 경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에 4천만 원이 세워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네, 기획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관련해 갖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이런 걸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삭감을 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 각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총액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로 인해서 소송 수행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 책자에는 내용이 지금 1억 6천 본 예산에 기정액이 1억 6천인데 지금 비교 증감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5천만 원이 비교 증감된 이유가 뭔지, 추경에 비교 증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획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큰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 갖고서 그 착수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책자에 보니까 개상 배상금 등 해서 6천만 원이 2020년 2회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1회 추경에도 6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배상금을 뭐 소송에서 크게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배상금인지. 여기 그건 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요런 거는 지금 보니까 진행 중 소송 심판건이나 뭐 기타 뭐 숫자로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비도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도 해서 쭉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대비 효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차에서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 부분은 자료로서 뭐 계량화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실과에서 그 뭐 특정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와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고문 변호사에게 그 법률 자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착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뭐 소송 대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계량화는 참 본의원도 이제 어렵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행정을 하다 보면 뭐 소소하게 행정 소송이 걸리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업무를 할 때는 조금 그 시민들이 좀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양주시가 이 손해배송이라든지 소송비가 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꽤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이제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서 이 소송비 정도 배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나,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각도에서 좀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왜 이 부분은 소송비는 매번 질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마다. 그래서 매번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담고 있는 예산인데 뭐 승소율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소송에 가지 않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 이 사무관리비가 8,600에서 지금 일부 삭감이 300만 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회계관리비가 일부 기정액에 8,600이 세워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부속실 물품 및 운영 경정비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 회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이제 그 거기에 일반 수용비도 있고요. 그 결산검사위원들 수당도 있고 또 회계 담당 공무원들 교육비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거기에 일부분이 부속실 물품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총 일반 운영비 9,500이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삭감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뭐 본 예산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큰 부분은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이 같기 때문에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뭐 많지도 않은 사업인데 뭐 다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60조 우리가 회천사동 청사를 이제 증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쭉 보니까 12월에 이제 준공을 한다 그랬어요. 부시장님 우리 양주시가 건물을 지면 준공이 딱 끝나면은 사람이 공사 임무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도 준공이 끝난 거 공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땡기시든가 예산을 써서 증축하는 거 좋으시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 좋으신데 12월 말로 공사 준공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맞아요. 또 겨울철에 공사하면 마감 공사하면 다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땡겨서 좀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좀 땡겨서 하고 준공 시기를 좀 앞으로 좀 땡기고 공사 준공도 한 11월 달에 끝날 수 있게끔 그게 리모델링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겨울에 공사하고 이 쫓기다 보면요 일이 제대로 안 빠져요. 예쁘게 안 빠져요. 예, 아마 저 부시장님도 다른 현장 댕기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는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예. 이거 좀 좋은 공사- 말씀 주셔가지고요. 예, 저희가 좀 그렇게 하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좀 일찍 발주해 주시고 저 준공도 11월 달에 이렇게 좀 끝나는 거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각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7쪽부터 215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기록 기금 운영 특별회계 34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역사서 편찬 사업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네,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요 양주시지 편찬하는 거를 당초에는 그 양주문화원에다가 그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편찬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양주문화원에서 수행하기에는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고 조례에도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걸 다시 문화원에서 그 부분도 못한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그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일단 그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고 저희가 직접 수행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CG 전에 3천만 원 예산 세운 거 그거죠? 예, 그 사업이죠? 네. 자, 맞아요? 2019년도에 3천만 원 했어요. 그 문화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네. 타당한 겁니까? 그 문화원 산하에 향토문화연구소인가요? 예, 있습니다. 원래 거기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문화원한테 예산을 줬어도 예. 그 연구소에서 CG를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전체 예산은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뭐 7억인가요? 전부 다 끝났을 때 그 정도 아이고, 큰 규모의 예산인데 예.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그 CG 편찬 위원회가 지금 이미 2003년도에 조례로서 이제 돼 있고 CG를 그 위원회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CG를 이제 두 번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2010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이제 디지털 문화 대전으로 해서 이제 한 번 했고, 근데 그 이제 그 CG 편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미처 이제 저희도 CG 편찬 위원회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좀 잘 모르고 사실은 이제 저기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막상 이제 작년도에 그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하다 보니 어떤 그 실력 그 처음 이제 향토문화연구소에 처음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업비의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해갖고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다 뭐 조례고 이런 거 확인도 안 해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을 좀 네. 준비를 한 거예요. 예, 좀 그거는 좀 늦게 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소장님한테 전화도 드려보고 예, 저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본의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제 파악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이제 과장님이나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연구소하고 문화원하고 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은 문화원인데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 그렇게 하면 뭐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내부의 문제고 일단 저희 총괄적 부분에서는 저희 시가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추진하는 방법이 예, 예. 그 문화원하고 연구소하고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 네. 할 수는 있는데 생각하는 추진하는 방법하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속된 말로 갈등하다가 시혜로 넘어 이렇게 온 사업인데 그러면 양주시 문화원이 뭐하러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사업 못할 바에는 문화원이 그냥 뭐 행사만 하고 뭐 직원들 봉급이나 타먹고 도대체 문화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아니, 주된 사업이 뭡니까 문화원이?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사업 이제 뭐 역사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대학이나 사업을 네. 하면 아주 쉬운 사업이잖아요. 그냥 저기 뭐 이렇게 공고해서 사람 뽑아서 그냥 강의나 시키고 뭐 어디 연수나 가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 단순한 사업인데 이렇게 그러면 과연 문화원의 그 문화원 양주시 문화원 또 그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기서 직원이 근무한 지 꽤 오래됐죠. 뭐 사무장이든 뭐든 네. 뭐 1년 근무한 게 아니고 예. 막 10년씩 했죠. 네.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왔다 갔다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뭐 봉급이나 타고 뭐 이렇게 한 겁니까? 나름 그 자격이 이제 역사 행사 때나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고
예? 본의원이 볼 때는요 이렇게 큰 저기 정말 시지 상당히 중요하고 양주시 역사를 편찬하는데 문화원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좀 봐지는데 부시장님, 예. 본의원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대한 뭐 역사라든지 그런 뭐 풍부한 지식 그리고 또 다양한 학술 서적이 갖고 있다면은 오히려 문화원 쪽이 더 전문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해도 결국에는 용역 줄 거 주고 시에서 전부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부분 용역도 주고 또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본의원이 파악한 거는 저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서로의 그 같은 문화원 소속인데 그 갈등이 깊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가야지. 그 문화원에서 하지도 못하고 다시 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단체로 볼 수 있냐고요. 양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하나 못하고 다시 시에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부시장님께서 한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렇게 해서 좀 조치해서 그 조치 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그 인구 완벽장 운영 그때 뭐 현장 방문도 했지만 뭐 대체적으로 시설 규격에 맞게 이렇게 또 경기도에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뭐 사업이 금전부터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 운영비죠? 네, 9,9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재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벽장은 지난달 5월 8일 날 개장했는데 그 우리 산학연맹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6,900만 원이면 이제 금년 12월 달까지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동안에 이제 뭐 5월 달부터 했나요? 실제 5월 8일부터 산학연맹에서 운영했는데 5월 달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네, 자부담으로 하고요.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부터 6월부터 6월부터 네. 뭐 양주 등산연맹이 그렇게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없고 아주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그 자부담해서 되겠습니까? 당초 우리가 그 협약을 할 때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로 그 연맹하고 협의를 그렇게 협의하셨다. 했습니다. 네. 좀 잘 좀 진행해서 또 안전도 이렇게 좀 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서부 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그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그 경기도에서 공모 신청을 저희가 지난 3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 그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공모 신청에서 도비 30%를 확보를 했고요. 그 주요 설치하는 거는 거기 사업 설명에서도 있겠지만은 주차장 경계석 낮추는 거하고 그 휠체어 경사로 안전 난간대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내 수영장 내 수신 안전판이라고 설치를 그 세 가지 사업을 해서 6천만 원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거 왜 이제 잘을 뭐 해서 준비해서 하신 건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처음부터 뭐 장애인도 오실 테고 노약자도 오실 테고 그래서 시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불편하다고 하니까
우리 해천삼동 체육복지센터도 그렇게 공사하셨잖아요, 그죠? 해천삼동 그 체육복지센터도 예? 한겨울에 다 뜯어내가지고 저 계단도 만들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맞죠? 그 이거 서부 스포츠 센터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설계대로 건축물은 됐는데요. 그 외 주차장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추가로 그러니까 처음 본의원 얘기는 네. 처음부터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면 장애인도 생각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노약자도 생각해보고 청소년도 생각해보고 여러 계층의 우리 양주 시민이 이제 장애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업할 때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 갖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본 의원이 그 저 해천삼동 체육복지센터도 저 한겨울에 가보니까 공사한지 정말 잉크도 안 마르는데 다 뜯어내가지고 저 뭐 몇 분이 뭐 올라가시다가 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다시 시설한다고 그 수천 그 돈 예산 많이 들었죠.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그 녹정동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진입로는 이제 당초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용하다 보니까 네. 그 이용자들이 몇 번 미끄러져서 안전사고도 있었고 그런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그 그러니까요. 고수를 했습니다. 근데 한겨울에 공사해서 저 나중에 하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서는 틀리겠지만 만약에 우리 그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저 건축물을 좀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저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복지과 복지과도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뭐 진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그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저 설계하는 데다 용역 줄 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면은 그거를 그렇게 시설 잘 해놓고 저 주민 시민들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때려 부셔가지고 공사하고 그러면은 예산 낭비라고 이렇게 많이 좀 그런 불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저 체육복지센터 가서 이게 뭐 하는 행정이냐고 저 주민들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저존 의원이 저 과장님한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이 남아서 뭐 예산을 추가로 여기 뭐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민들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부 스포츠센터도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큰 공공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또 각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후에 공사한 지 뭐 1년도 안 돼서 다시 추가 공사하고 이런 게 좀 주변 추가 공사 이런 게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뭐 장애인분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좀 애초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장애인 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애인뿐만 하겠습니다. 아니라 뭐 노약자든 뭐 어린이든 이렇게 다 이렇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용역 줄 때부터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재근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의원님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좀 벗어난 그런 말씀들 좀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긴급 제안하는데 부시장님은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지 의장님. 아니에요? 자, 169쪽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몇 년 됐죠? 2018년 1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대상자는 미만만 대상이 되겠네요? 이만이요? 예, 지금 아니요. 근무 연수 5년 근무연수라는 이상. 것이 복지관 근무연수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사회복지 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 그 한 곳에 계속 종사가 아니라 네.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에 따져서 5년 이상, 5년 미만 그렇게 네, 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타 시군구 사회복지관도 거의 그렇게 가고 네, 예. 있는지. 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도에서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고요. 노인복지관도 똑같이 도에서 10% 지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0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사업. 지금 이거는 지금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청년일자리.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네. 예. 전액 도비고 지금 시비는 들어가지 않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12명을 채용한 걸로 완료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명, 12명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1명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1명은 읍면동에 각각 1명씩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기성이죠, 6개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168쪽 보겠습니다.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신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이번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혹시? 부시장님. 신규 사업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가능한 국장님 계신가요? 네, 기계개선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없다고요? 네. 지금 많은데? 63개. 이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63개 있습니다. 네? 63개입니다. 예, 63개 맞죠. 예. 추경에 있어서 웬만하면 신규 사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요 장기 요양 기간에는 계속 이게 조금 많이 희망하던 거였는데 잘 예산을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균등하게 적절하게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173조 경로당 지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해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예산 처음은 하나도 없던데 지금 이게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아, 이게 그 2019년도 사업이었고요. 지금 2월된 사업인데요. 그 2월된 사유는 저희가 광정면 분해 그 노인대학을 할 때 가봤더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오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광정면 분해 건물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좌측에 측면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추진하던 중에 그 노인회로부터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계속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다 보니까 그 앞쪽으로 설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장애인 복지법이 바뀌어서 편의 시설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방 시설에 대한 뭐 그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감지기 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게 돼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거 아니잖아요. 예, 본 예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전혀 예, 0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그죠? 변경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강적 지회 말고
각 읍면동에 있는 우리 지회가 있죠. 그곳에 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나요? 지회 경로당이? 분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단으로 돼 있는 곳이 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백석읍. 또 한 군데만 있나요? 지금 이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이런 데는 지금 노인대학- 딱 생각나는 곳이 생각나는 곳이 없어요. 예, 분명히 2층에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 예. 이용도에 따라서 필요성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또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지회 분해들이 또 이런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그런 분해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보시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강정만 요구해서 해주시는 거죠. 남면은 있고요. 네, 예, 회천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백석읍이 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석읍이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양주 문화사업지원 육성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중복 저기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사업이 지금 우리 시로 지금 자체 사업으로 넘어온 거죠. 네. 지금 문화사업 지원 육성과 함께 양주시 역사서 편찬 사업 이 신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죠? 201쪽에 보면 양주시 역사서 편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건 신규 사업이죠. 그게 그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삭감하고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비를 삭감하고 저희 시에서 연구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저기 231쪽 과장님, 이 양주시 역사서 편찬 사업은 여기 세부 사용 설명서에 신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올해 신규 사업 네, 신규 저희 사업으로 시에서는 되어 신규 사업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에 모 지역 신문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뭐 짜집기 편집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일부 이제 게재가 되고 그랬었는데 역사서 편찬 사업이 하시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명심하셔서 신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주에 내시 마을이라는 그런 책이 지금 편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19년도에 그 지금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예. 어떻게 배부하고 있나요? 지금 그 인터넷상에도 올라와 있고요. 저희 예. 책을 해서 그 주요 기관에다가 지금 다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5건으로도 되어 있죠. 예. 예. 하여간 그것도 배부 방법도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배부해 하시기를 바라고. 문화원하고 다 예,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200쪽 보시겠습니다. 양주 예총 활동 지원 사업인데 지금 여기 예술이 흐르는 청정 계곡 해갖고 장흥 계곡에다가 시민 환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본 사업은 그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지사님이 그 계곡을 그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그 양주 계곡 이 장흥 계곡이 같이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다시 시민에게 또 문화라든가 이런 그 돌려주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분야로 문화 분야로 해서 저희 5,400만 원을 가지고 양주 예총에다가 위탁을 줘서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성수기 때 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매칭 사업인가요? 예. 아니, 요 순수 10입니다. 네? 순수 10이라고. 순수 10이에요? 12로 저기. 12 예. 매칭 사업. 예. 그러면 이 장흥 계곡의 말씀 그대로 시민 환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그 네. 사업이 예산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그 169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근무 수당을 주는 게 마땅하지만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은 매칭 비율이 지금 1대 9예요. 10대 90. 이런 사업비를 그 지난해 연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비용 처리가 왜 그 본의원이 알기에는 특수근무 수당은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특수하고 위험한 수당을 일컫는 말인데 물론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는 마땅하지만 매칭 비율이 1대 9로 해서 하는 사업이 본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가 10이고 나머지가 90이 12를 태워서 줘야 마땅한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도비가 더 많이 오면은 뭐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도에서 뭐 이제 올해 특수시책 사업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1대 9로 오는 사업들이 한두 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건의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건의해서 도에서 말을 안 들으면 그렇다고 이제 뭐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관은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만 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예를 같습니다. 들면 참 어려운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양주시의 위탁에 관해 위탁처에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사회복지사들한테도 모두 특수근무수당을 챙겨서 주실 겁니까? 이거는 뭐 이 근본 특수근무수당 주는 거는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인데 제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계획에 의해서 이제 물론 내려왔지만 이게 매칭 비율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좀 이왕이면 그 좀 거절하면 좀 거절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그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173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 처우 개선비를 어렵게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8년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이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부분도 법 제도가 이전에 세워졌을 때 민간이 못하는 것을 법인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생하는 의미에서 그 처우 개선비를 법인체 3개에 주던 사업비를 매칭비가 똑같이 10대 90이었어요. 그게 아마 2억인가를 잡혀 있었나 아무튼 몇 억이 잡혀 있었는데 양주 12가 90이고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지금 처우 개선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지금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지도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칭 비율이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차라리 좋고 차라리 전체 10위를 가든지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 의원님 말씀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뭐 사회복지관이나 뭐 이런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인원이 몇 명인지도 제가 이제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체 인원에 대해 가지고 다 특수근무 수당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판단도 또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나 어떤 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사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매칭 비율은 좀 더 살펴봐서 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장애인 자활서비스센터 건립에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 지원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서비스센터를 그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됐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가 작년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착공이 이제 금년 1월달에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물가도 상승이 됐지만은 그 현장 방문 때도 보셨지만은 옥탑분의 물탱크하고 기계장치실이 그 증축을 위한 그 지하로 넣다 보니까 또 그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 지하로 넣는 부분에서 기계 설치비가 2억 5천만 원입니까? 아니요, 그 지하로 파서 그 옥탑 그 보호 작업전 이제 옥탑에다 앉혔는데 그 재활서비스센터는 이제 중축을 감안해서 그 옥탑이나 그다음에 기계실이 지하로 들어오고 이제 엘리베이터실까지 지하로 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설계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돼서 기계실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2억 5천이 더 늘어난 거는 뭐 요소별로 있지만은 그 내역은 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 어떠한 부분이 늘어났는가를 살펴보니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 이 2억 5천이 왜 늘어났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세서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서부터 지금 국고 보조비가 계속 쭉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사업량이 지금 많고 또 일부는 2017년도 사업비도 반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설명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내일 키움 카드? 예, 그 카드 사업이 3개년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수급자들이 3개년 동안 그 통장에 이제 불입을 해다가 뭐 1, 2년 붙다가 이제 그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3년, 2년치가 계속 그 반납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전년도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니까 4억 9,800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 반납을 4억 9,800을 하셨죠? 그 자활근로 사업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일자리 사업으로 증액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단을 더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작년 12월 달 정도에 이제 사업단 이제 그 옥정지구에 무한 벗어나라라고 사업단을 이제 그때 창업을 해서 시작이 돼서 그 사업비는 그 남았던 부분이가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작년에 그 연도별로 2017년은 한 10억 정도 내려오고 18년은 13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2019년에는 21억이 내려와서 좀 과다하게 좀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개정이 돼서 쓰지 못한 국도비 사업을 한 40% 이상을 반납시키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 더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 8월 달 이후에 내려와서 추경인가 그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적극적으로 저희도 쓸 일자리를 더 확충해서 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도 뭐 안 됐고 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왜냐하면 그 자활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여성보육과에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6,400이에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또 아이돌봄 지원 집행 잔액이 지금 1,300 정도가 남았는데 아이돌봄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해 예산이? 아이돌봄 예산이 아이돌봄 예산이 저기 152억 15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15억 2천에서 지금 6,400 거기다가 1,200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한 50% 이상을 못 썼다는 얘긴데 양주시의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사업을 수혜자가 없나요? 의원님, 그 총 예산액이 15억 333만 4천 원이고요. 네. 지출을 14억 1,184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그 집행률은 몇 %나 되죠? 94% 정도가 집행을 했고요. 90%요? 집행 잔액이 한 6.06% 정도 됩니다.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돌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아이돌봄이 이제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발생을 해서 그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네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맞벌이나 취업부 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액도 그렇고 뭐 이렇게 조금 가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문턱이 높지 않나 아이돌봄을 신청할 때 아니면 뭐 이제 적절하게 써야 되는 뭐 시간대가 좀 달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네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하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어린이집 환경개선금 정수기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가 남은 거예요? 전체가 얼마가 남았? 전체 예산은 얼마고 집행 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정수기 190 전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정수기 사업이. 어린이집 정수기 환경 개선 사업의 총 예산이 2억 4,200만 원 네? 되겠습니다. 2억 4,200. 2억 4천이요? 네. 2억 4천 중에 쓰지 않고 지금 넘긴 금액이 얼마예요? 2억 4,200 중에서 1억 7,700을 집행을 했고요. 네.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은 6,400입니다. 이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정수기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신청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정수기를 렌탈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이제 렌탈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토비 지원하는 정수기를 쓰게 되면 위약금을 무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어린이집에서 렌탈했던 부분은 그 이약 기간 계약 기간을 넘긴 다음에 국토비 지원 사업인 이 저기 정수기를 쓰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정수기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사후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은 그럼 렌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또 집행할 예정입니까? 이게 이제 국토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수기에 대한 렌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약 기간 때문에 신청 못했던 분들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이제 정수기 지원 사업에 신청을 소진될 하시면 때까지 지원이 할 가능합니다. 예정이에요? 네.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 굳이 주는 이유가 뭔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린이집에서 정수기 지원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이거는 렌탈을 과장님,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알고 있어요. 무슨 위약금이 얘기인지 있어서 위약금 신청을 안 한 얘기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위약금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요. 지금 정수기 없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과히 적절하다고 보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거고요. 이 사업비가 좀 다른 데 쓰이면 너무도 형평성 있게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드리는 거고, 물론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을 안 받고 다른 사업비를 차라리 받아서 적절하게 쓰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 위에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본 예산에 담고 추경을 몇 번 해서 남았는데 이 예산이 1,900만 원이 조리원 인건비가 좀 남았죠. 네, 조리원 인건비 예,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추경 몇 번에 담았습니까? 조리원 인건비를. 이런 부분은 좀 과하게 상정해서 담으면 다른 사업비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의원은 추계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상정을 해서 예산 책자에 담고 그거를 예산에 담았으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시지와 역사사와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주 시지 그 내용 같은 거고요. 네. 예, 양주 시지는 이제 저희 양주의 역사를 담고. 내용이 같은데 네. 여기서 1억 삭감해서 또 역사서 편찬 학술 용역을 또 1억을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저기 의원님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작년 이제 문화원에서 올해 이제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예산 3천만 원을 이제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굳이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부채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형편에 이런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적절하게 잘 개수해서 상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복진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복진 미술관 준공 일자가 언제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준공 일자가 그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아니요. 본 예산 체계에 준공 당초 계획에 몇 월로 잡혀 있습니까? 저희 그 설명서에는 12월 달로 올 12월 달로 잡혀. 본 예산 체계는 네. 준공이 5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시설비를 하겠다고 기계 소방비가 지금 얼마를 세운 거예요? 기계 소방비를 25억을 잡았습니까?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엘리베이터가 1억 7천. 1억 7천이요. 엘리베이터를 몇 대를 하시는 거예요? 한 대입니다. 한 대가 1억 들어갑니까? 네, 이게 그 용량이 15인승에서 21인승으로 좀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요. 용량이 좀 커졌습니다. 15인승에서 22인승? 21인승. 예. 15 요거 그 다른 타 견적 받아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요건 이제 저희 조달청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도 견적서는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보통 이 정도 그 견적서 나옵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설계 네. 그다음에 광급 자재비 배전반 및 분전반 1억 이게 얼마 1,600만 원입니까? 이거 전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기존에 있는 거에 증액이 근데 준공이 5월 달에 끝나는 거를 5월 달에 끝나겠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뭔 사업비를 민복진 광급 자재비며 엘리베이터를 인제 준공하겠다고 세우고 엘리베이터 없이 그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지금 이제
자, 이 민복진 미술관이 사실 이제 그 저희 내부에서 화두에 올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좀 그냥 부진하고. 민복진은 과장님, 민복진 미술관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의원님들이 질의 안 하실 거라고 뻔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예. 근데 왜 세우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그 2017년도에 최초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아니 당초에 5월로 끝날 사업비를 무슨 엘리베이터를 이제 세우겠다고 하고 강급 자재 배전반 설치를 인제하고 그 기계 무슨 소방을 인제합니까? 마지막 소방 거- 없이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과장님이 이상한 소리 하실 것 같아서 복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고요. 언제 준공 날짜가 돼 있으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확실하게 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과장님 206 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업은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실감 콘텐츠 제작 활용 사업이라고 공모 사업을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요. 저희 국비 5억, 저희 시비 5억으로 해서 민복 장욱진 미술관에서 어떤 그 다양한 그 현실 증강실 현실 같은 세계 이런 걸 제작을 해서 그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역시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 지출 반환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 집행 잔액이 지금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금액들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도 조정을 적절하게 하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부 스포츠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편의시설이었나요? 이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뭘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의원님 아까 말씀 청소년까지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물 내에 장애인 시설보다 지금 이제 작년에 개관을 하고 나서 그 이용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부터 거기서 이용하는데 접근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차장에 내리면은 그 보드블럭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휠체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 경사로, 그다음에 그 안전 난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서부 스포츠 센터 그 당초 설계에 물론 이제 이런 게 다 100% 완벽하게 판단해서 설계에 놓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서부 스포츠 센터가 설계 변경이 몇 번 됐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이번에 사업 올린 거는요, 그 건물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이용자.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당초에 애시당초 설계가 들어갈 때는 이런 편의시설도 설계가 잡혀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계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처리를 하실 때는 좀 꼼꼼히 살펴서 설계 비용이 당초에 들어가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 도시에 관해서 본의원이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봐서 어떤 건물이나 편의시설을 지을 때는 그 조례를 살펴보시고 반드시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비용 처리 부분에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